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교직생활 23년째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내 행복의 꽃을 피우고 있는 교사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저희 뇌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던 그 시점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뇌가 변화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하루 변화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교사가 되겠다고 선택을 했던 것은 인생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 무언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춘기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사가 제 생각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세상에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막상 교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수업 내용, 또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짜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두 번째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라는 고민은 사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을 가장 핵심으로 가르쳐야 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려면 저 자신이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과 질문들은 저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되는가라는 물음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참에 이 당시에 저의 모습은 좀 친절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많이 부대끼고 치이는 교사였습니다. 이때 저희 학급의 아이들이 많이 했던 말은요, 우리 선생님 너무 착해요,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그 말에서 우리 선생님은 너무 쉬워요, 만만해요, 이렇게 저는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진짜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때부터 뇌교육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뇌교육을 만나서 저를 본질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안에 정말로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착해요 하는 말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아,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 난 정말 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런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썽을 부리는 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 그 내면에도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래, 그 아이 안에 있는, 누구나의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깨워주면 좋을까,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교사로서의 삶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다. 이게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됐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들과의 행복한 삶이 시작됐을까요?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지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청소년 정직지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여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라고 대답한 아이들의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생은 한 36%, 그리고 중학생은 27%, 초등학생은 한 19%. 저는 초등에 있으니까 그래도 한숨 이렇게 내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조사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루어지는데요. 이 다음 2015년도에 이 조사가 다시 한번 시작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좀 수치가 내려갔을까요? 네, 오히려 수치는 점점 해가 갈수록 올라갑니다. 네. 거의 50%에 육박하죠, 고등학생들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 정도의 아이들이 나만 잘 살면 된다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이런 상태니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대끼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막 거치면서 결심을 진짜 했죠. 정말 이 아이들을 바꾸고 싶다. 근데 아이들이 이러한 인성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뇌에 저장하게 되고 그런 정보가 하나의 습관으로 아이들 뇌에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뇌에 시냅스 회로에 만들어진 정보 처리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에 이기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았다. 그러면 항상 나의 뇌에서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감정 그리고 그런 행동이 계속 나타나겠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해왔다.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습관이 나의 뇌에 정보 처리 회로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인성이 이타적인 인성, 조화로운 인성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인성의 문제는 뇌의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뇌의 습관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썼던 방법을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뇌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통합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뇌교육은 신체와 정서와 인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체험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뇌에 정보의 변화를 줍니다. 우선 신체의 변화를 주면 아이들이 정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상이란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뇌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정보들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로 초등에 있으니까 놀이라는 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이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드는 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보를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들, 통합적인 방법들을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매일매일 실시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잠도 덜 깬 눈으로 교실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10분 정도 신체 활동부터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과 제가 너무 바빠서 깜빡 잊고 그냥 수업을 시작한 날은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다릅니다. 월마다 조금 더 깊이를 더해가는 아이들이 자기 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을 구성을 해서 매월 실시를 했고요. 마지막에 되면 아이들이 이런 신체 활동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댄스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런 체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10분 정도 몸을 풀고 뇌를 깨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명상을 합니다. 네. 명상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도 있을 테고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 흐름에 집중하는 명상도 있을 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떠올리는 명상도 있습니다. 이런 명상을 쭉 하고 나면 아이들의 변화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체조를 했을 때는 신체적인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몸이 달라지겠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기 또는 배탈이 났을 때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기 몸이 좋아지고 빨리 낫는 걸 체험하고 나면 확신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서 예전에 집중이 잘 안 돼서 문제였는데 집중이 잘 된다는 아이들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명상을 짧게 길게 안 합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매일매일 해도요. 아이들이 집중을 유지하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요즘에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짜증과 화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아요. 사소한 일도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화를 평소에 잘 내던 아이가 어느 결에 내가 왠지 요즘 화를 잘 안 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인내심이 요즘 아이들 참 부족하다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피부로.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잖아요. 근데 인내심이 많이 커졌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커진 거. 이게 명상의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치이고 부모님 잔소리에 치이고 성적과 공부에 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게임이나 그 밖에 자극적인 활동으로 해소하려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명상이란 걸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너그러워지면 아,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도 도전할 마음까지도 먹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생긴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놀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놀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전 활동,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목표를 이뤄내는 활동,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남을 배려해야지만 성공하는 미션과 같은 그런 놀이들도 줍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도전해 나가는 그런 게임과 같은 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배려와 존중도 체험하고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자신감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정말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점점 깨달아 갑니다. 성찰 놀이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어땠나, 어떤 놀이가 기억에 남았나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손에 힘을 주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와 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내 손가락의 힘이 또 어깨의 힘이 어느 때 강해지는가 하는 그런 놀이였는데요. 이걸 해보고 나서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손에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긍정이 우리 몸의 힘도 세지게 한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뇌의 정보를 갖게 만드는 그런 놀이들을 합니다. 또 친구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게 아,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알아가고 평소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태도로 대했나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놀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뇌의 정보가 부정과 또 짜증, 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긍정의 상태의 정보로 뇌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그냥 한두 번의 활동으로만 효과를 본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실천하기를 기록하고 저와 함께 피드백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은 몸 신체 활동 그리고 자기 습관을 바꾸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조금씩 나아가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목표로 한 걸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공감의 부분에서 또 배려와 나눔의 부분에서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큰 변화가 있었고요. 우리 반 아이가 저에게 써줬던 편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 행동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는 게 진심으로 느껴져요. 또 희한할 정도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김진희입니다. 제 이름은 진짜 희한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아마도 제가 왜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지 제 진심을 이 아이는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교사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뇌교육은 만들어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뇌교육은 무엇이냐면 바로 희망입니다. 교육의 희망. 왜 교육의 희망일까요? 뇌교육은 지식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고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인격의 완성에 두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뇌교육은 교육의 희망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